그의 언행은 즉흥적인 걸까요?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제스처일까요?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밀어붙여서 그냥 거기 좀 만져주고 더듬어주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돈을 좋게 오바마 대통령 때 상당히 모멸감을 오바마가 하지 못한 걸 꼭 내가 해내리라.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보통 한국의 보수들은 공화당을 좀 지지하는 편이고 한국의 진보들은 민주당하고 결이 같이 가는 편인데 우리 이제 북핵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진보 측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수 측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20대 남성들이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꽤 호감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좀 사나이 같다 뭐 이런 것이 어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면 20대 30대 여성들은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거는 2016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개혁당 후보로 나오겠다 했었고요. 또 2012년도에도 저울질을 했는데 두 번 다 관뒀죠, 중간에. 그래서 2016년도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왜 2016년도에는 가능성이 컸을까? 상대가 힐러리 클린턴이었기 때문이죠. 영부인,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겸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아주 정말 오래된 정치인인 거죠. 자신은 아웃사이더지만 국민과 교감을 하는 후보이고 힐러리 클린턴을 보라. 저 사람은 워싱턴에서 그야말로 부패하고 노쇠한 정치인이다. 그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트럼프의 첫 공직이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네, 먼저 밝혀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전체 득표율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약 300만 표 앞섰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맹점인데, 그럼 어떻게 이겼냐? 한 두 가지 정도로 뭐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꼭 이겨야 되는 주를 이겼습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 세 주를 잡은 거예요. 이 세 주는 사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어떤 전통이 좀 있는 주였는데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걸 조금 경시했던 면이 있어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도 가질 않았거든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전날까지도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죠. 결국엔 이 세 주를 이김으로써 대통령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힐러리 클린턴처럼 약간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좋은 미국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슈,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슈가 더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죠. 그 두 가지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이 액세스 헐리웃은 이른바 연예계 뉴스를 전하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행자와 함께 어디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대화를 나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진행자가 트럼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이렇게 잘 꼬실 수 있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럽니다.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딱 밀어붙여서 그냥 거기 좀 만져주고 더듬어주면 돼. 정말로 외설스러운 상스러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꽤 타격이 있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펜스 부통령이 러닝매트를 관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지도부 내에서 차라리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펜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버리자라는 모의도 있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한 세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정말로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남자들이 그냥 뭐 탈의실 같은 데서 하는 음담패설 농담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빌 클린턴을 보라.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은 실제로 여성 인턴하고 이상한 관계도 맺고 성추행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지만 난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라고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일은요, 이게 원래 MBC가 가지고 있었던 클립입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는 이걸 공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은 일 텐데 당시에 MBC가 트럼프하고 미스 유니버스 중계권을 두고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 사실을 알고 먼저 터뜨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그랬었죠. 아마존 같은 회사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다 굶어 죽인다. 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돈을 줬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hen 변호사가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포르노 스타에게 13만 불이라는 거액을 줍니다. 그럼 이 돈을 왜 줬을까? 글쎄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가 화가 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 봐 줬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운동 중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액세스 헐리우드 그 클립 때문에 굉장히 성문제로 좀 곤란을 겪었고, 여기서 이 사건까지 벌어진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선거운동에 방해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자금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이거는 시기적으로나 정황으로 봤을 때 선거 자금이 맞다. 즉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준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는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현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기소를 하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그때는 기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해서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재선에 성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노예 해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대통령, 바로 링컨 대통령이고,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 낳은 첫 대통령입니다. 공화당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공화당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젊은 엘리트들로 출발한 정당입니다. 물론 현재 공화당은 조금 달라요. 현재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때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기독교적인 도덕주의가 가미가 된 것이 현재 공화당의 가치이자 추구하는 바입니다. 공화당원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엘리트이고 고학력이고 고소득이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1%의 상류층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공화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란하고 비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세련된 것도 없고 엘리트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혹은 공화당 유권자들도 고학력 고소득 주류 백인 남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후보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나으니까. 현재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이 없었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는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저학력, 저소득, 그리고 블루컬러, 백인 남성들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블루컬러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블루컬러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어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한 그 기세가 됐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트럼프로 바꿨을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저학력이고 또 소득 수준이 낮아도
이 미국이란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류다라고 믿었던 백인 남성들이 흑인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공격성을 가해준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자신들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밀었던 거죠.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자유무역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왜 우려를 할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부상할수록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함께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소홀히 한다면 그 누구도 중국에 맞서서 미국 편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사실 미국 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 같은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힘을 써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고 이게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크게 후회하는 건 없는데 북한 이슈를 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그러니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달라. 그 다음 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보고는 안 받아도 북한에 대한 브리핑은 항상 꼬박꼬박 받았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풀지 못한 숙제, 트럼프에겐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더욱 이 북핵 이슈에 매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주제에 오랫동안 진득하게 관심을 갖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오바마의 그림자를 전부 지워버리고 싶어는 하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악연이 있습니다. 2011년 아침에 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여성 앵커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루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걸고 넘어진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벌써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선봉장에 선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2011년 말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백악관 출입 기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뼈있는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출생 문제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클립이에요. 자신의 출생 신고서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겠다라면서 한 것이 그 만화 영화 라이온 킹 주제가를 틀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농담이긴 했지만 굉장히 뼈있는 농담이었죠.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고 또 언젠가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이 묘하게 많은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감정과 맞아떨어지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톡톡히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략가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가진 엔터테이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이 책은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사나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백악관의 에피소드를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괴상한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고발 정도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보다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백악관에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미국과는 북한, 중국 이슈로 얽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들도 속속 등장합니다. 이전에 나온 트럼프와 관련된 책들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책입니다. 벌써 저자가 밥 우드월드니까요.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는
리디셀렉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디셀렉트